반갑습니다. 충청부동산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도 서울 중심지에서 서울 외곽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2,400에서 단 2달 사이에 3,100포인트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이렇게 될 거 예상했잖아요. 다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인플레이션 정책, 금리 인하하고 추경하고 돈 풀어서 물가 상승시킬 거라는 거 다들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 코스피 PBR이 0.8배로 우리나라 주가가 상당히 저렴했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유동성 정책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지금 폭발적으로 주가가 폭등했는 거지. 저는 대략 PBR 한 1.5배 정도 잡으면은 우리나라 코스피 주가 4,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국의 PBR이 한 1.4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 상당히 좋게 본다. 그래서 주식 매수하세요, 부동산 매수하세요라고 늘 말씀드렸었죠. 오늘 그 주가가 계속 간다는 이유에 대해서 투자 이론, 경제 지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신 자료는 코스피랑의 달걀입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 선진국들은 현재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어요. CDE 국면에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주는데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호황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다시 우라가미 분이오의 이론으로 좀 보면요. 사계절 중에서 봄에 해당된다. 그런 금융양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의 실적은 최악은 면했지만은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주가가 폭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때 금리 하락 수혜주로 은행, 증권, 건설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볼까요? 2024년 10월부터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됩니다. 부동산 문제, 부채 문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하죠. 5월에도 금리 인하하면서 중앙은행은 계속적으로 돈을 풀고 있고요. 여기에 이재명 정부는 시작과 동시에 추경 30조 원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한 677조 원으로 4에서 5% 정도 되는 돈을 추경으로 풀어버리게 돼요. 단기간에 돈을 많이 푼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건설주 주식을 보면은 4월을 저점으로 급등하고 있죠. 은행 주식 또한 4월을 저점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이재명이 당선되었다고 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 누가 되든 돈을 풀기 좋은 구조다라고 제가 5월 달에 관세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누가 당선되든지 돈을 풀면서 부동산이 오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5월 기사인데 이 내용이 5월 초에도 나왔었죠. 대만의 환율이 급락하면서 우리나라의 환율도 급락했는데 트럼프가 관세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율 강세를 만들어버리면서 기업들의 제품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켰죠. 우리나라 경제는 여전히 안 좋고 부채 문제 여전히 존재하고 심각한데 환율을 강세로 만들면서 수출을 부진하게 되고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돈을 풀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돈 풀었고 주식시장 폭등하고 부동산 시장은 이제 전국이 들썩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한번 경험을 했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풀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하시키면서 부동산이 급등해서 벼락거지를 나왔죠. 주식시장 1500포인트에서 1년 반 만에 3200포인트를 찍어버립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2008년 미국의 양적 완화가 있었고요. 2013년 일본의 아베 세계 화살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 급등하고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을 합니다. 다만 달러와 엔화는 기축통화죠. 네, 우리나라는 남미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원화 기축통화 발언이 나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건데 문제는 부동산이죠. 그래서
즉 유동성 공급으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다 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을 펼친다고 봐야겠죠.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 공급 정책은 비기축 통화인 원화의 환율 급등을 가져왔었고요. 지금은 트럼프가 인위적으로 막아버렸죠. 만약에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환율이 폭등할 수도 있어요. 터지지 않는다면 주식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버블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유동성 공급의 자산 가격 상승은 당연한 결과고요. 그래서 제가 강의 때마다 집 사세요, 주식 사세요라고 말씀드렸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중앙은행 대체대조표를 보면은 시중에 돈을 다시 공급하고 있고요. 2년 이내 현금 자산인 햄토의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채 10년물 금리는 2023년 10월 이후에 계속 하락을 해서 4%가 넘던 금리가 이제 2.8%대까지 하락을 했고요. 금리를 내리는 국가들은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부동산 위기가 있거나 경제가 안 좋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반해서 미국은 금리가 상승하고 나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죠. 일본은 금리가 계속 상승 중인데 7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한다 하지 않는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금리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금리는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반대예요. 돈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하는 거고요. 시중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하는 것으로 선진국들의 고금리가 지속되면요. 시중의 자금들은 선진국으로 계속 흘러가면서 우리나라 같은 신흥국들은 유동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외환위기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는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위험하다는 것만 인지하시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하이퍼 인플레이션 정책을 이용해서 높은 수익을 얻는 데 집중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